반갑습니다. 골프 박사 박박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라이버를 치고 난 뒤에 세컨샷 위치에 경사가 되는 경우가 여러분들 아마 자주 겪는 일이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그 앞 시간에 왼발이 낮은 경사, 왼발이 이렇게 낮은 경사하고 반대로 왼발이 높은 경사, 요 두 가지 영상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제가 지금 다이를 만들어 놨는데요. 발보다 낮은 경사, 이렇게 흔히 보시다 보면은 내 발보다 이렇게 낮은 언덕에 이렇게 공이 위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공 방향이 슬라이스도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좀 손실을 많이 보죠.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보고 방향을 바로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다이를 만들었는데요. 드라이브를 치시고 난 뒤에 내 공이 멈춘 자리가 이렇게 발보다 낮은 위치입니다. 낮은 위치일 때 이 경사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내리막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약간 내리막일 수도 있을 테고, 상황은 여러 가지로 뭐 발생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다이를 한 6도, 이 경사가 한 6도, 7도 정도 됩니다. 내리막 경사가. 자, 이런 곳에서 스윙을 했을 때도, 실제 평지에서 할 때보다 공이 똑바로 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도 많이 가질 않습니다. 평지에서의 스윙보다요. 그 원인은 이렇게 이제 발이 높은 데 있고 공이 아래쪽에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경우에 사실 타핑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타핑 굉장히 많이 나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위치했을 때 이렇게 스탠스를 잡았을 때 공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엎드립니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엎드리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스윙을 하게 됐을 때 체중이 이 내리막이 있는 경우에 체중이 앞쪽에 실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핑이 굉장히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샷일 때, 요런 위치일 때 어떻게 자세를 낮추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사에 물론 정도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은 지금 요 정도 그 경사일 경우에 자세를 이렇게 수그리는 게 아니고 이 몸을 수그려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앉아서 맞춥니다. 이렇게 기마 자세처럼 이렇게 앉아서 자세를 낮춥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샷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똑바로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거리의 손실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평지에서 풀스윙을 할 때는 허리 턴도 하고 스윙이 좀 스피드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제 스탠스가 내가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리막 경사에서 이렇게 거의 앉다시피 해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스윙을 풀스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리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죠. 만약에 저는 이제 지금 8번으로 치면은 평지에서 치면 한 150 정도 갑니다. 150m 정도 가는데 보통 이런 경사에서 치게 되면은 130 또는 135 정도 이렇게 보고 치게 됩니다. 한 클럽 또는 한 클럽 반 정도가 이렇게 거리가 짧게 가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풀스윙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클럽을 한 클럽 또는 한 클럽 반 정도죠. 그러니까 한 클럽 뭐 반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한 클럽 내지 두 클럽을 더 잡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그 거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밖에서 필드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뭐 130m가 남았을 때 평상시에 내가 평지에서 8번을 치거나 7번을 치거나 이랬을 때 요런 경사가 있을 때는 경사가 또 정도에 따라서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클럽 내지 두 클럽
긴 클럽을 사용하는 것이 그 거리를 보낼 수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요 경사에서 내리막 경사에서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내리막 경사일 때는 공이 슬라이스가 좀 납니다. 여러분들 요런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부분 중에 이렇게 내리막 경사일 때 체중도 기울여 주고요. 몸도 기울여 줍니다. 요런 경사일 때. 반면에 요런 발보다 낮은 경사일 때는 이렇게 엎드리지 말고요. 이렇게 수그리지 말고 이렇게 앉아 줍니다. 자, 첫째 약간 왼쪽으로 에이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앉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살짝 앉아서 합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구질을 보시면은 거리는 뭐 아까 140 가고 지금 138 가는데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만은 약간 페이드가 걸리죠. 가다가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원래 슬라이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치면서 완전한 풀스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 체중 자체가 스탠스 자체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리막이고 물론 경사에 따라서 이 경사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안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내리막이 심하다든지 이랬을 때 정확하게 공을 컨택하는 이런 팔로만 치는 스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손실이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방향도 이렇게 페이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는 한 클럽 이 경사도에 따라서 설사 경사가 좀 굉장히 적더라도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래서 방향은 그 경사의 정도에 따라서 방향을 뭐 3m 정도 왼쪽을 본다든지 또는 경사가 많으면 10m 이상 이렇게 왼쪽을 본다든지 이렇게 샷을 하셔야 정확하게 이렇게 거리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 또한 경사도에 따라서 한 클럽 내지 두 클럽 정도 더 잡아주셔야 이렇게 거리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쳐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프로치 경우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많이 앉았습니다. 많이 앉았고요. 그 다음에 에이밍을 살짝 왼쪽으로 했습니다. 예. 145 정도 가네요. 가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째, 자세를 많이 앉아줘야 된다. 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공이 아래쪽에 있게 되면은요, 이렇게 많이 엎드리게 됩니다. 이게 수그린다 그러죠. 이렇게 많이 앞으로 수그립니다. 이렇게. 이걸 맞추기 위해서요. 이렇게 수그리는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앉아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앉아서 치신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다시 더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밍을 살짝 왼쪽으로 하고요. 엎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준 겁니다. 자, 왼쪽으로 살짝 갔다가 한 140 정도 갔는데요. 왼쪽으로 살짝 갔다가 이렇게 페이드로 들어오죠. 그건 제가 이제 방향을 왼쪽으로 봤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막일 때 경사가 발보다 낮은 언더 내리막일 때는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째, 많이 앉아준다. 이렇게 기마 자세로 이렇게 앉아준다는 거 하고요. 물론 이제 경사 각도에 따라 더 심하게 앉을 수도 있겠죠. 이래 됐을 때 풀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럴 때 팔로만 컨택하는 이런 스윙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리에 손실이 많기 때문에 클럽을 한 클럽 내지 두 클럽 이렇게 더 길게 잡으셔야 된다. 어프로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샌드웨지를 가지고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한 20m라고 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세를 많이 낮춰줍니다. 우리가 뻣뻣하게 이렇게 평지에서처럼 하면은요, 대부분 타핑이 납니다. 타핑이 난다는 말은 굉장히 공이 많이 갈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세를 많이 낮춰줍니다. 이 경우에도. 자. 이렇게 하니까 뭐, 정확하게 가죠? 자, 이렇게 치면은 잘 가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 50m를 이렇게 맞춰 놨거든요. 자, 50m 샷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세를 좀 이렇게 많이 낮춰줍니다. 이렇게 낮추시고 평지에서처럼 이건 풀스윙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의 손실 같은 거는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평지처럼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다만 자세를 좀 낮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근접을 하죠. 자, 요런 짧은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숏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슬라이스가 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풀스윙일 경우에 이런 내리막 경사에서 풀스윙일 경우에는 슬라이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요런 이제 어프로치나 숏게임 50m, 뭐 40m, 50m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스가 발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발보다 낮은 내리막 경사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사에서 8번 아이언으로 140 정도 갔죠. 그래서 요 다이를 없애고요. 평지일 때 과연 얼마 정도 가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거리 손실이 이런 경사에서 얼마나 거리 손실이 생기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55 정도 같습니다. 아까 경사에서 스윙을 했을 때 140 그 정도 갔었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 155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한 15m 차이 나죠. 한 클럽 이상 차이 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개인에 따라서 평지에서 예를 들어 130 보내는 거리 같으면은요, 경사지에서는 한 클럽, 또 경사가 심할수록 뭐 두 클럽 이렇게 클럽 선택을 더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50 이상, 그렇죠. 155, 156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평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허리 턴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허리 회전이 쭉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사지에서는 이렇게 앉다시피 해야 되고 내려다보고 치야 되기 때문에 풀스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클럽 선택을 한 클럽 내지 두 클럽 이렇게 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리막 경사에 대해서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같이 오르막 언덕 경사 여기에서 하는 방법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 박사 박 박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